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환경세계의 적재성이 현존재의 궁극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하여 세계의 세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25쪽 마지막 문단부터입니다. 적재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헌하면서 그때그때 이미 적재토록 하였다는 것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 양식을 성격지는 하나의 아프리오리한 완료이다.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적재토록 한다는 것은 존재자를 그 환경세계 내부의 용재성을 향해서 선행적으로 개연하는 것이다. 적재토록 하는 어디에를 근거로 해서 적재성의 무엇을 가지고가 개연된다. 바로 이 무엇을 가지고가 용재자로서 배려와 만나는 것이다. 존재자가 일반적으로 배려해서 현시된 한, 즉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에서 발견되어 있는 한, 그 존재자는 그때마다 이미 환경세계적 용재자이지 우선은 단지 전제적으로만 있는 세계 진료가 결코 아니다. 하이데거는 적재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아프리오리하게, 즉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세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적재성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어떤 물건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액자를 달기 위해서 우리는 목과 망치가 있는 창고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저기에 있는 사무실이나 나의 일터를 출근하기 위해서 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몰고서 가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는 사물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용재자라는 성격을 통해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결국 사물의 용재적 성격은 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비추어서 쓸모 있는 대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칸트가 말했던 형식과 진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물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재자를 통해서, 용재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제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칸트를 비롯한 여러 근대 학문들이 탐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재자의 존재로서의 적재성 자체는 그때마다 이미 어떤 적재 전체성이 미리 발견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발견된다. 따라서 발견된 적재성 안에는, 즉 우리가 만나는 용재자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용재자의 세계 적합성이라고 명명한 것이 미리 발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발견되어 있는 적재 전체성은 자신 안에 세계와의 존재론적 관련을 간직하고 있다. 적재토록 한다는 것은 존재자를 적재 전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개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존재자를 개연하는 기반을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계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반을 근거로 하여 환경세계적 용재자가 개연되고, 그리하여 환경세계적 용재자가 비로소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 접근 가능하게 되지만, 그 기반 자체는 그러나 발견된다는 존재 양식을 지닌 존재자로서 파악될 수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 현존재가 아닌 모든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피발견성이라는 용어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말한 기반은 본질상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집 앞에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있음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발견하려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집 앞을 나와서 사무실로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도로를 지나고 어떤 길을 지나며 몇몇 신호등을 마주치고 그 교통질서에 따라서 사무실에 도착할 겁니다. 또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회사에 혹은 일터에 그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적절한 적합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나와서 차를 댄 곳에서 나와서 사무실로 가기 위하여 현관 입구를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1층이라면 상관이 없겠네요. 내가 활동하는 사무실로 갈 겁니다. 자동차는 막히고 거리가 애매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추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세계와 여러가지 용제자들을 만날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발견할 거고요. 나의 일터에 가기 위한 적절한 버스와 버스 시간대에 맞춰서 기다리거나 집을 나설 거고요.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제적으로 발견하기 이미 이전에 존재한 그 역사에 들어가서 적절한 역에 내려서 걸어가겠네요. 나의 일터로 내가 일을 하는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여러 용제자들을, 여러 세계들을, 적재적소한 대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적합성이라는 것은, 적재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단은요, 결국 이 내용인데요. 이걸 하이데거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이데거 이전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발견이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발견이라고 했어요. 저 미지의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했고, 미지의 것은 피발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뭐예요? 열려 있대요. 밝혀 있대요. 계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존재처럼요. 평균적으로, 즉 우선 대개의 방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 주변의 세계도 열려 있대요. 평소엔 주제적으로 포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막연하게 우리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환경 세계에 대해서 적재적소한 세계와 이것들이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즉 지시적으로, 도구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세계를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주제화하고 명료화하게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데거 이전의 학자들처럼 완전히 모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암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우선 개연되는 기반이 선행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존재의 존재에는 존재 이해가 속해 있다. 이해 내용의 존재는 이해작용 안에 있다. 현존재에게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는 존재 양식이 속해 있다면 현존재의 존재 이해를 본질적으로 존립시키는 것은 세계 내의 존재에 관한 이해작용이 속해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것의 개연을 초래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개시한다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자로서 이미 언제나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앞 문단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쪽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세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건 알고 보니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막연한 이해를 명료하게,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존재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의자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몰입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세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교통 체계, 신호 체계, 이거를 잘 알고 있고,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를 가기 위해선 버스가 좋을지, 지하철이 좋을지, 택시가 좋을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현 존재가 자신이 세계 내 존재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하이데거는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적절한 환경 세계에서, 우리 주변 세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했어요. 새로운 곳에 가봤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문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갔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그 문화와 환경에 맞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와 환경과 미적인 관점에 따른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 문화와 환경과 맛에 따른 음식을 먹을 겁니다. 똑같이 그들도 문을 열 거예요. 이게 나무 문이냐, 철문이냐, 아니면 그저 청가트로 만든 가림막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나뭇잎으로 한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과 그 바깥 외부를 구분짓고 때로는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 즉 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겁니다. 우리들의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의자라고 하더라도요, 나름의 앉아서 생활하는 가구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전혀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먹거리가 있겠구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미지의 것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현 존재에게 주어진 세계가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씩 명확해지고 계신가요? 아직도 막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하이데거가 글을 이렇게 암호처럼 썼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암호를 풀듯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으면서 강독하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읽으시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하고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